안녕하십니까. 수급 기초 강의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급 기초편 중에서 수급의 척도들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첫 번째 척도가 되겠죠. 가격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수급의 척도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 두 번째는 거래량, 그리고 베이시스 캐리, 또 BC 캐리 등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걔들이 많이 보죠. 주체별 현황 로스, 그리고 이제 선물의 비결제 약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 비결제 약정. 한 이 6가지를 6대 수급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수급의 개념, 수급의 정의 부분을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고 넘어간다면요.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수급이란 수요와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또 이 수요와 공급은 그 변화를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가격이 형성됨으로써 시장이 움직인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가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란 인간의 마음이다. 이 부분에다가 제가 첫 번째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생시장은 공급자 시장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시장 참여자의 선물 매수가 시장 조성자가 선물 매수라는 상품을 발행해 놓은 것을 사는 행위고, 또 시장 참여자의 선물 매도는 시장 조성자가 선물 매도라는 상품을 발행해 놓은 것을 사는 행위다. 즉 참여자는 선물 매수를 하든 선물 매도를 하든 수요 입장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의문 제기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시장에서는 이 메이저가 시장 조성자가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든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든 그들은 공급자라는 입장에서 시장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진행했었던 내용들이었고요. 그럼 오늘 이 수급의 척도 중에 가격 부분에 포커싱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제가 1강, 2강을 진행하는 동안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저랑 방송을 진행하면서 많이 이제 언급을 했었던 부분일 겁니다. 가격은 합의입니다. 합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매수자의 의지와 매도자의 의지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형성이 됐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팔고 사는 게 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차트가 움직인다는 것, 즉 가격 흐름의 발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합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즉 연속적 합의 흐름이라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가격들 중에 이제 의미가 있는 가격에 리네임드라고 하죠. 이름이 붙여집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이제 이름이 붙여진 어떤 특정 가격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시가 들어보셨죠? 고가, 저가, 또 종가, 시고 저종. 그래서 일본식 캔들에서 가장 이제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가격론자들은 이 봉차트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차트 자체를 무시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가격만 보시거든요. 종가, 합의 도출된 종가만 보는 측면이 가격론자들이 이제 종가 차트만 보면 되겠죠, 그분들은. 그러나 이제 시가와 종가의 의미, 또 고가와 저가의 의미를 수급론자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무엇이며 고가와 저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는 수급적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성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렉산더 엘더의 표현을 빌어서 자주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시가는 아마추어가 만들고 종가는
프로가 결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가 부분은 이제 마음이 급한 참여자들이 우선 가격들을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싶어서 마구 이제 호가 행위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호가 부르는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시가입니다. 그리고 종가는 철저히 계산되어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최종적인 그 흐름이 도출되는 것, 그것이 종가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가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은 가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속적 합의 흐름이 발생 중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가 시가 종가는 얘기했는데 고가와 저가가 생성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격은 합의의 결과인데 고가가 생기고 저가가 발생된다. 네, 이 얘기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을 겁니다. 매수 참여자와 매도 참여자 간의 합의 불균형점이 바로 고점이고 저점입니다. 줄곧 합의가 이루어지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원래 가격이라는 것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 체결로 성립이 됩니다. 거래 체결이 이루어져야 가격이 형성되고, 또 이런 지수 흐름은 가격이 연속적으로 체결되면서 체결 가격의 변화를 시계열로 풀어놓은 게 지수 흐름이거든요. 참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속적으로 체결되던 가격이 합의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그려지던 차트가 멈추고 고가가 만들어지거나 또 저가가 만들어지겠죠. 자, 매도자가 공급하는 가격에 더 이상 매수자가 응하지 않는다. 이게 뭐겠습니까? 고가겠죠. 매수자는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여기고 이제 가격을 원하는 가격이 있는데, 자, 매도자가 그 가격에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전에 체결된 가격이 뭐겠습니까? 저점이겠죠. 자, 가격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합의의 결과에 대한 도출인데, 자, 밀고 땡기는 팽팽한 지점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 이때 형성되는 것이 고점 또는 저점이 되는 겁니다. 팽팽한 상태죠. 그리고 이 합의가 결렬이 되고 흐름은 고점권을 형성하고 흐르는 그림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이건 저점권이 형성되고 흐르는 거예요. 다시 합의가 도출되려면 이제 이 멈춘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움직인다. 그러면 흐름이 보통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점과 저점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그동안 체결되던 흐름이 뒤집혔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점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상승하던 지수 흐름이 상승을 멈추고 하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 고점의 형성입니다. 자, 역으로 반대로 저점의 형성이라는 것은 하락하던 지수 흐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하락하다가 합의가 결렬되고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락 흐름을 뒤집고 상승 흐름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이 저점이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랑 이제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점이 형성되고 저점이 형성됐다는 것은 시장이 멈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변동성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점과 저점이 형성됐다는 것은 변동성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라는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고점과 저점은 변동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으로는 선물에서 변동성을 이해하고 거래를 하든 우리가 이 변동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고점과 저점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고점과 저점과 이 변동성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락을 하죠. 여기서 생성된 고점이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이 발생하다가 환원 흐름이 나면 이런 구간은 변동성이 감소하는 구간이 됩니다. 올라가죠. 다시 또 내려가죠. 이 구간도 변동성이 감소하는 구간. 이 구간은 변동성이 감소하거나 그냥 큰 변동 없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를 돌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점권이 형성이 돼 있었던 자리예요. 전 고점권들이 형성되어 있던 자리. 여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가격의 합의 불균형이 이루어졌던 전고점들이거든요. 이런 자리가 바로 맥점인 거예요. 그럼 맥점 자리를 돌파를 해내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다시 역시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눈치를 채셨겠죠? 이런 자리에서 돌파하는 순간이 변동성이 증가하는 시점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변동성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계속 감소하는 흐름 추세로 가는 부분이에요. 이 흐름들은. 그러다가 이 자리를 돌파하면 변동성이 증가하고요. 이 자리에서 역시 무너지면 변동성은 계속 감소하는 흐름을 갑니다. 이 돌파한 흐름이 변동성이 증가했다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감소하면서 이 해당 자리를 붕괴시키고 내려가면 변동성 감소가 늘어났던 부분이 다시 확인이 되면서 늘었던 변동성이 다시 죽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러나 해당 자리에서 좀 지키고 만등을 치고 올라가는 시장 흐름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갈 때는 또 어디겠습니까? 이런 자리를 돌파하면, 이런 자리를 돌파할 때 변동성이 추가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지면 어디요? 이런 자리에서 변동성은 값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중 거래를 할 때 변동성이 감소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양매도를 진입할 수 있습니다. 양매도를 진입했는데 이런 순간이 나오면 대부분 개인들이 매도로 동참하거든요. 양매도자는 지켜보고요. 매도자들이 방향 호우가 되면서 몰립니다. 슈팅이 나오죠. 이때 양압이 증가합니다. 이 슈팅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순간에 진입했던 양매도자들이, 변동성 매도자들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고점 돌파를 한 이 시점에서 죽는 타이밍을 잡았을 때, 이때 이들이 크게 다친 걸 확인하고 이 순간에 진입하는 것이 대가 양매도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일단 진입하고 보는 것은 세트 양매도겠죠. 그러면 고점, 저점을 변동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부분들, 제가 설명을 자주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기본 개념은 지금 반복해서 이 부분은 변동성 거래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수급에서 가격을 이해하고 가격 중에 고점과 저점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부분은 시장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급이라고 해서 수급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격 중 고점과 저점이 변동성 흐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은 익히 몸으로 익혀두시고 몸으로 반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그림 한번 또 하나 살펴볼까요? 이 고점과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 또 생각해 보실 게, 그럼 이런 고점의 위치들, 제가 화면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점의 영역이 있죠? 고점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저점의 영역들이죠. 그러면 이 전고점들과 이 전저점들이 동등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그 어떤 뭐 새로운 뭔가를 또 의미를 더 부여해 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뭘까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게 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점들이라고 다 똑같은 고점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점들이라고 다 똑같은 저점들이 아니고 그 해당 고점에서 거래량들이 얼마나 발생되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쉽죠? 거래량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스스로 거래량으로서의 어떤 중요도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과 어우러져서 같이 돌 때 또 의미를 가지게 되는 부분이 거래량이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다음 시간에 어쨌든 구체적으로 더 상세히 검토해볼 내용이지만 이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한번 터치만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맥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척도이다. 가격들 중 맥점이 있죠. 맥점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부분입니다. 차트로 접근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처럼 거래량을 따로 이렇게 공차트 밑에다 놓고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제 경우 이제 선호하는 방법은 캔들 볼륨 차트를 많이 활용합니다. 저는. 특히 이제 옵션들은 여러 종목을 제가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차트들의 거래량까지 다 달고 보려면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빨리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의 캔들 볼륨 차트를 활용하면 거래량이 많은 봉은 옆면이 넓습니다. 이걸 보면서 첫 봉은 거래량이 많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를 이 봉만 보면서 거래량이 터진 봉이네. 그 다음에 상대적인 거래량들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저점을 깨러 갈 때 거래량이 좀 터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거래량을 수반시키면서 올라갔다가 그만큼의 물량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내려갔는데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흐름에서 그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승 흐름으로 움직인 부분에서도 거래량이 미미했죠. 단지 이 그림만 봐서는 뭐 그냥 밋하지만 이 그림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시장의 힘이 죽어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좀 더 크게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이 없는 수반되지 않은 흐름에서 도저히 방향성 거래를 통해서 뭐 수익기를 모색해 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기회는 잡으려고 하지 않겠죠. 거래량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본다면.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계속 복습해서 수차례 이제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요 밑에 주소 있죠? 네이버.com ms올리브 1624 우리 통닭 굴리기 카페에 있는 글인데요. 이 글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들이거든요. 강의한 내용들을 오히려 제가 강의한 것보다 좀 더 심도 있게 글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주목에 대한 부분과 고점의 형성이 변동성 감소의 시작점이라는 것, 저점의 형성도 역시 변동성 감소의 시작점이라는 것. 자, 그다음에 이제 돌파 부분은 변동성 증가의 시작점이고 저점의 붕괴도 역시 변동성 증가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많은 고점들과 저점들의 의미는 동일한 무게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고요. 그 시장 조성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복습하시고 나서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가격 이론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하는데, 가격 이론의 맥점이 결국은 고점과 저점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글 속에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수급에서 가격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 글 부분은 제가 강의한 내용들은 핵심만 골라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딱 찔러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캐칭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찍어드린 이 글을 꼭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이 글의 주소는 1624번 글입니다. 이 부분 이제 체크해서
찍고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의였습니다. 수급 기초론, 가격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거래량이라는 수급 척도를 가지고 강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